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의원의 역할과 의정활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의회 의원들을 뽑아놓기만 하고 진짜로 뭘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잘 알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관악구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을 모실까도 생각을 했지만 혹시 이제 정당의 선호도나 호불호에 따라서 조금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구로구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준호 의원님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근데 홍준호 의원님이 오늘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아무도 안 와 계실 때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시간쯤은 기다리시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고 또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또 의정활동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또 소개도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이 큰 박수를 쳐주신다면 홍준호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구로구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명함 다 아까 드렸습니다. 받으셨죠? 예.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를 지금 이제 여기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제가 2002년도에 의원이 됐어요. 구의원이. 근데 뭐 지금도 모습을 보면은 젊잖아요. 젊은데 2002년도에 제가 만 30이었어요. 만 30으로 구의원이 됐고, 그때는 이제 소선거구, 한동에 한 명 뽑을 때, 제가 이제 당선이 돼갖고 활동을 했고요. 활동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그 다음에 시의원 나가라 그래서 2006년에 시의원으로 나갔어요. 시의원으로 나갔는데, 이제 시의원에서는 이제 고배를 얻고 3등을 하고, 예, 또 있다가 지역에서 이제 우리 관악 주민연대 처럼 이제 저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2010년에 다시 구의원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이제 좀 오랜 의정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정을 좀 쉴 동안에는 관악주민연대처럼 한 단체는 아니지만은 구로 지방자치 시민연대라고 그 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 구청장과 관련된 비리 그 다음에 그 같이 연관된 그 부하 직원의 비리, 그 나중에 이제 부구청장 되고 이랬는데 뭐 기간제 그 노동자들한테도 돈을 받고 당연히 아마 우리가 검찰에 고소했지만은 그게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일반 직원들 승진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이제 돈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좀 시끄러웠어요 저희 구로구가. 그때 이제 시설관리공단 문제 해가지고 아마 텔레비에도 몇 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감시경제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그런 이해들이 많은 의원이니까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뭐 젊은 나이에 의원이 된 거는 사실은 제가 당선된 2002년만 해도 지방자치 도입된 지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거든요. 91년부터 이제 해갖고 98년도 공시선거에서 자치단체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하고 이제 같이 뽑는 이게 이제 98년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의원들이 1대, 2대, 3대 제가 그때 4대 의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2006년은 5대 의원, 현재는 6대 의원이에요. 지금 6대 의원인데 제가 4대 때 이제 그 의원을 나갈 때만 해도 다 이제 조금 말하자면 지방의회 도입했는데 잘하고 있나? 지방의원들이 뭐 좀 제대로 하나? 이제 그런 게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1대, 2대, 3대 의원님들이 또 뭐냐면은 많이 막 이렇게 무슨 법적인 조치를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범죄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지방의원들 좀 안 되겠다 지방은 문제가 있다 이럴 때인데 이제 젊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제 좀 새롭게 젊은 사람이 지방 기초의원부터 좀 뭔가 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됐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래 젊은 사람이 좀 새롭게 뭐 좀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런 바람으로
그때 또 2000년도에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젊은 사람이 나오고 활동적이니까 예, 그 월드컵 바람과 또 뭔가 이 변화를 원하는 그런 바람을 쭉 가지고서 이제 제가 의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 당선이 돼가지고 활동을 해보니까 제가 그전에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좀 보긴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의원님들이 좀 노력은 안 하시는 거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로 노력을 안 하시는 게 사실이고 뒤에 이제 쭉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노력을 해야 지방원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지방원이 뭔가 긴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쫓아다니고 이야기를 듣고 이래야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통 나이가 좀 되시고 이제 의원이 되신 분들은 권위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디 가서 대접받기를 바라고 내가 의원인데 한마디 하면 다 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문제가 많이 더 발생하는 거고 이게 더 불쾌의원하게 되는 거고 지방자치가 발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도 말도 안 되는데 법도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법도 많은데 그러니까 다 호소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말도 안 되는 그 법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현실을 안 바꿔주니까 답답한 지방자치 현실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방의원들이 좀 노력을 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할까? 네,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딱 지켜보는 눈이 있으면은 눈치를 좀 봐요. 지방의원들이 눈치를 보거든요. 대표적인 거 물론 이제 그때 중앙정부로부터 왔지만 유급화 2006년부터 유급화 됐잖아요. 그전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라 해가지고 지방의원 돼도 뭐 제가 그래도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뭐 활동비 조금 줬어요. 제가 처음 당선돼서 갔더니 그때 50만 원 활동비 나오더라고. 네, 활동비라고 그래서 50만 원 나왔는데 2006년도부터는 뭐 기초의원도 한 5천만 원까지 본인들이 올렸잖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때 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지방자치 살림이 어려운데 의원들 의정비 그거 주느라고 우리 너무 지방 제조 부담된다. 왜냐면은 그냥 한 해, 두 해 만에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 5,200만 원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연봉이.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다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이게 연봉 니네 마음대로 올리면 안 된다. 그런 여론 조성되면서 조정은 이제 중앙에서 이제 이렇게 지침을 내려가지고 혹시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무원 아니신 분들은 잘 못 보셨을 텐데 근데 가서 달라 그러면은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 지침이에요. 어디서더라고요? 구에 가면은 다 도서관에 있어요. 행정도서관 같은 데 다 있어요. 뭐 근데 막 그냥 주진 않을 거고 그 빌려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건 2014년 예산 편성 지침 여기에 보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라고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급별 무슨 뭐 연봉 부청장 연봉 얼마 줘라 기본급 얼마고 뭐 계산하는 법이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되면 사실은 이 책을 딸딸딸딸 자기가 다 이렇게 섭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거 공부하는 의원이 없더라고요. 제가 4대 때 의원 가보니까 이 책의 존재를 아는 의원도 별로 없고 이 책의 존재를 이거 매년 나오는데 이거 그리고 예산 편성 수립할 때 공무원들이 이 책을 가지고서 이제 그 편성 기준을 잡아갖고 예산을 짜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는 의원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때 좀 그 시민단체에서 온 젊은 여성 의원 그분만 보고 나머지는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똑똑해지시고 주민들이 감시를 해주시면은 의원들이 진짜 할 일도 많고 제대로 될 텐데 그냥 뭐 알아서 하셔야 하면 아무도 자기들 감시 안 하는 줄 알고 그냥 멋대로 하시죠. 멋대로 우리 의원들이 하고 그냥 이제 자기는 권리는 있으니까 공무원한테 큰 소리 칠 권리 있고 그다음 뭐 이거 안 되는 것도 뭐 어거지로 하는 그런 억지도 이제 많이 부리고 그러니까 그게 또 좋은 줄 알아. 그게 힘이 있는 건 줄 알아가지고 그렇게만 활동을 해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의정을 평가를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어떻게 잘하나 안 하나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감시를 해주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뭘 어떻게 강의를 할까 하다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론적인 강의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좀 안 되게 원론적인 말씀, 그 다음에 거기 제가 주로 이제 경험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말씀 이런 거 드리고 보니까 궁금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직접 의원들이 또 솔직하게 다 얘기를 잘 안 해주시잖아요. 본인들 입장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타구 의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게 별로 거리낄 건 없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다 하는데 혹시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말하면 조금 저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가더라고. 근데 내가 확실하게 어떤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데 무슨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물어서 그러냐 그랬을 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예컨대 제일 민감한 무슨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돈이 오가냐 그런 거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근데 약간 느낌은 있지만 그런 얘기를 증거가 없는데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의장단 선거 관련해서는 많이 얘기가 되죠. 의장이 되면 차도 나오고 비서 운전기사도 나오고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판공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얘기는 좀 됩니다. 머리 터지고. 네, 머리 터지죠. 자, 이제 다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국회 원리하고 지방의 원리는 원리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 교수님, 박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공화국 얘기도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방자치, 지방의회도 사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를 하도록. 우리나라 처음 헌법 만들 때부터 나와 있고 그래서 그 헌법에 보면 제8장에 보면은 지방자치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8장에 두 조가 있는데 117조와 118조에 그 두 조에 의해서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없고 지방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는 꼭 뭘 두냐면 의회를 두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절에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관악구 구청이 있으면은 관악구 의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지난번에 2010년 선거 전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됐냐면은 아니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지방의원들 역할 제대로 하냐 돈만 낭비하고 그 다 쓰잘데기 없고 나쁜 사람들 많고 없애라. 그런데 그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없애라고 하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한 80% 이상이 나와요. 지방의회 없애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원리적으로 다시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또 그런 민주주의 질서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곳에는 지방의회를 둬야 되는 거죠. 애초부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없애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MB정부 말기에 지가 행정체제 개편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정체제도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많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울에 이제 지방의회가, 관악구 의회가 있으면 서울시의회가 있잖아요. 근데 도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굉장히 관악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지역사회에 막 하시는 분들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 다니시고 하신 분들의 의식은 뭐냐면 내가 서울 시민인 건 확실히 알겠는데 내가 관악구민인지는 잘 그건 큰 인식이 없다. 이제 사실 또 그도 그럴 게 서울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요한 도시행정 같은 대부분이 다 서울시의 권한이에요. 도시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넓은 도로 문제라든지 이게 다 서울시의 권한이고 큰 틀에서 변화가 다 서울시로 되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그 자치적인 행정이 정말 얼마 안 돼. 20% 정도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도 그러니까 느끼는 거죠. 내가 서울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은 알고 있지만 관악구민으로서는 구로구민으로서는 내 구민으로서는 그렇다. 그 생각하다 보니까는
서울시 행정을 그냥 통합을 해라. 시형, 구형 같이 그냥 해라. 왜 따로 뽑냐. 그래가지고 광역시에서는 기초의원을 뽑지 말고 광역, 뭐 대구, 부산, 광주, 서울 이런 데는 없애고 시의원으로 다시 이렇게 통합해갖고 해라 하는 거를 MB 정부 말기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거를 이제 딱 보내가지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될래나? 왜냐면 사실 지금 별로 기초의원들이 뭐 기초의회 필요성이나 이런 걸 별로 이제 못 느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근데 이게 돌아갔네. 원리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국회 그 중앙정부 기관에 좋으실 수도 있어요. 예, 집중이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강사랑 아이 잘 안 보이면 다음 조직도랑 나올 때 잠깐 꺼주세요. 그거 빼면 나머지 다 글자 크게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가 있으면 이제 국회가 입법부로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그 법으로서 다 이제 행정을 이렇게 관할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입법권을 가지고 지방의회의 법은 지방의회를 움직이는 법은 조례라는 것이 있죠. 조례를 가지고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라서 똑같이 되고요. 원리적으로도 보면 그 실제 국회 운영과 지방의회 운영은 똑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91년도에 지방의회를 만들면서 지방의회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할 거냐 하는 거를 국회에 있는 그 입법처의 사무관들, 입법처에 그 오래 근무하신 양반들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걸 다 그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이 제가 보니까 국회랑 지방의회랑 거의 대동소이해요. 근데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국회는 입법처가 엄청 크고 뭐 조직도 많고 지원이 빵빵한데 사실은 이제 그 기초의회 지원이라는 건 굉장히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초의회에서의 의원이 혼자 잘해야 되는 구조예요. 의원이 혼자 잘나서 잘하면 좀 잘할 수 있는 거고 의원이 안 하면은 그냥 또 되게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우리가 지방의회를 잘 알려면 지방의회를 잘 견제하고 이러려면 사실은 지방정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또 지방정부를 잘 알려면은 보는 게 이제 그 저걸 잘 알아야 돼요.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 조직이 그대로 그 지방정부 조직과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중요한 정책을 다 여기서 중앙정부에서 짜지만 중앙정부 17처, 3처, 그 다음에 17부, 3처, 17청으로 돼 있죠. 여기 이제 밑에 보면 뭐 기획재정부 안에 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그러니까 부원 밑에 이제 쭉 청들이 있고 위에 이제 여기 법제처, 국가보건처, 식품의약안전처 딱 있는데 이 업무를 중앙에서 하지만 사실은 구로 오면은 구에 각각의 조직들이 다 이거를 이 중앙정부의 업무들을 다 받아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중앙정부를 잘 알아야 지방정부를 이해할 수가 있고 지방정부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하나 안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관악구 행정도를 가져왔는데 관악구는 국이 5개 국에 한 담당관, 이 감사 담당관이 있죠. 한 담당관, 그 다음에 보건소가 있어요. 근데 관악구가 일반적으로 다른 구보다는 커요. 예, 조직이 크고 그래서 관악구 의회의 상임위원회도 보통 웬만한 구는 다 2개의 상임위원회거든요. 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해야 3개인데 관악구는 3개 상임위원회에 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하면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조직이 좀 큰 편이고요. 아까 말했던 중앙조직과 관련해갖고 다 이제 말하는 보건복지부랑 관련된 거는 이쪽 이제 복지정책, 생활복지, 가정복지, 노인청소년 이쪽은 다 이제 보건복지부랑 또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랑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교육사업과 여기 교육사업과라고 돼 있네요. 교육사업과 도서관과 여기 이제 중간에 서울시가 빠졌는데 또 시에도 이런 그 조직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 지방자치 중앙정부가 본인들이 다 직접 주민들을 만나갖고 행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런 기초지방정부한테 사무를 위임을 해요. 그걸 이제 기관이임 사무라고 하는데 그 사무를 위임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초의원이 되게 권한이 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 중앙정부에서 법이나 이런 내용들로 다 내려온 내용들을 그대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게 큰 틀에서 되는 부분을 이렇게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저도 이제 구의원이 돼가지고 활동을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게 특히 이제 여기에 많이 나. 보건복지 쪽에 많아. 왜냐면은 중앙에서는 전국을 보면서 이렇게 틀을 짜갖고 내려주는데 세부적으로 오다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기초 수급자 문제부터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은데 실제로 그게 다 법령에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복잡하게 이거 말씀을 많이 드린 건 뭐냐면 중앙정부를 좀 아시는 게 필요하다. 교양이죠, 교양.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에서 우리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주권자잖아요. 주인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해라. 그런 거고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주인인데 우리 주민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면 잘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아는 게 그냥 머리 아픈 공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우리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고 이 삶에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조직, 그 다음에 지방정부 조직 이런 걸 잘 아셔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문제에 접하면은 다 또 찾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강승환 선생님이 저 아파트 공동주택 분쟁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금방 찾아보니까 여기 주택과에 거기 그 담당 팀장까지 담당 주임까지 다 나오거든요. 찾아보면. 그럼 그 공무원한테 말하면은 일단 얘기는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주권자로서의 어떤 능력 이런 걸 또 가지실 필요도 있다. 그걸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 대표를 우리가 뽑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사를 대신해서 가서 우리의 의사를 대신해 반영해갖고 행정에, 국정에 일할 사람들 우리가 뽑아주잖아요. 그게 이제 원리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엄청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거를 통해서 뽑힌 당사자들이 처음 마음처럼 제가 우리 유권자님 의견 잘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갔지만은 실제로 가서 몇 개월만 지나가도 벌써 자기 생각대로 하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의제를 하지만은 대의제로만 그치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지를 살펴주셔야 돼요. 감시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오늘 여기 평가단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다 관심 있는 지방 정치인이 있으시죠? 관심 있는 지방, 아까 이용희 선생님 보니까 많으시고, 친구분도 있으시고, 지인들도 있으시고, 많으시고, 우리 강순환 선생님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우리 최판원 선생님도 많이 있으세요? 누구 있으세요? 누구? 네. 많지는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 지역구는 좀 관심을 갖고 잘 하는가, 이 의원이 잘 하는가, 안 하는가 좀 봐주셔야죠.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이제 동대표 홍보기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은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을 그리고 가져야 뽑을 때만 투표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 누가 되든 마찬가지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가 그때만 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주권자로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지. 그냥 뽑아놓고 던져놓으면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더 지금이라도 한 명, 두 명이라도 지방 정치인, 뭐 국회의원이야 뭐 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지방 정치인 한두 분을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관악구에.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선거 때 잘 뽑아야 된다라고 사실 또 하면서도 이 지방자치 선거가 이게 참 문제가 있는 선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제 제가 출마할 때 벌써 3번 출마했잖아요. 4년? 예? 4년? 아니 3번 출마했다고요. 4년은? 네, 4년. 벌써 12년이나 이 선거와 관련해서 싸웠네요. 자, 근데 이 지방자치의 선거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많은 공직자를 한꺼번에 뽑아요. 그래서 서울시장 같이 뽑고, 구청장, 관악구청장 뽑고, 또 서울시의원 뽑고, 관악구의원 뽑고, 교육감 뽑고, 교육위원까지 뽑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뭔 투표합니까? 비례대표 때문에 정당 투표 또 2번 해요. 8번 이제 기표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때 보면은 서울시장 1명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시장 후보가. 이게 내가 혼자 뽑아야 되는데 지금 그죠? 각자 혼자 뽑아야 되는데 서울시장 적어도 3명 나와요. 아무리 안 나와도. 구청장도 3명 이상 나와요. 서울시의원도 많이는 안 나와도 서울시의원도 좀 나오죠. 3명 나온다고 하고. 관악구의원. 요즘에 이제 1명 뽑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1명 뽑지만은 뽑히는 사람이 3명이나 2명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한 6명쯤 나와요, 평균. 그 다음에 교육감도 많이 나오죠, 교육감도. 뭐, 대표적으로 2사람이 경쟁하지만은 한 뭐, 6명 나와요. 교육위원, 이제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위원이 없어질 거예요. 그냥 시의원으로 같이 뽑지만은. 근데 또 교육위원도 꽤 나와요. 5, 6명 나와요. 그러면 최소 내가 선택해야 될 인물들, 이 인물이 뽑을 만한 인물인가 하는 게 25명은, 최소 25명은 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앙선관위, 뭐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꼼꼼하게 보시고, 자, 정책 팜플렛 공범을 꼼꼼하게 보시고 투표해주세요. 너무 정책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걸 언제 다 보고 있어. 그리고 보다 보면 이 얘기랑 저 얘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어요. 해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 유권자들이 알아서야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야,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좀 제도를 바꾸자. 이제 유럽 같은 데서 보면은, 유럽 같은 데서는 단체장하고 의원하고 따로 뽑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자면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집행기관의 수장,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 수장을,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또 할 수 있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이 뽑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효율이라는 면으로 이걸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중요한 점의 하나가 이걸 한꺼번에 다 뽑는, 그냥 선거 여러 번 하면 안 좋다. 그러니까 또 하는 말, 옛날 분들이 하는 말이, 또 이제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이, 선거를 너무 자주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비용 많이 들고 안 좋다. 이제 그런 맥락과 논의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막상 유권자는 굉장히 제대로 인물을 누가 우리를 대변해서 할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선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바꿔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뭐 근데 2014년에는 안 바꿔줄 것 같은데요. 단체장과 의원 뽑는 건 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의원도 한꺼번에 안 뽑고 절반 뽑고 또 절반 있다, 임기 한 2년 지나고 또 절반 뽑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선거라는 걸 자주 해줌으로써, 선거를 왜 자주 하냐면은 상기시키는 거지. 네가 지금 그냥 잘 나갖고 의원이 아니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그렇게 선거 때가 되면은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자꾸 함으로써 그런 걸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조금 필요하다는 거고요. 후보를 참 검증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저희 2010년도에 제가 있는 선거구에 시의원 후보 중에 한 후보가 있었는데 뭐 유력한 당이에요. 그러니까 두 유력한 당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전과가 있었어요. 시의원 후보, 시의원 한 명만 뽑는 거잖아. 전과가 있었는데 무슨 전과냐면은 이 사람이 무슨 단란주점 같은 걸 했어요 옛날에. 근데 미성년자를 고용해가지고 술 접대를 시키고 뭐 그래서 더 나쁜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징역 2년이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게 근데 정책자료집에 실리거든요. 그게 실려요. 그게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실리는데 아무도 안 보고. 그런데 네, 그렇죠. 제대로 안 봐요. 정책 공무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일일이 참겨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상대편 후보가 어차피 이제 그 폭로는 좀 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후보 검증하기 어려워.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그분이 또 나온대. 2014년도에 또 나오려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정말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더라고요. 자, 이제 지방의회 관련해서 말씀드린 지방의회의 역할과 그다음에 지방의원의 이제 역할, 이제 지금 아직도 이제 지방의원의 역할이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제 지방의회의 주요한 역할은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악구 조례를 좀 흥미하네. 관악구 조례를 보니까 관악구의 조례가 201개가 있어요. 관악구에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20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이제 국회에서 법률이 있지만 그 법률을 시행하도록 할 때는 대통령령 같은 게 있잖아요. 시행령이 있잖아요. 시행령. 시행령처럼 의원들이 조례로 입법을 해서 해주면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관악구 구청장을 필두로 한 집행부에서 야 세부적으로 조례는 이거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는 게 이제 규칙이에요. 규칙. 규칙이 94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보다도 더 이제 사실 규칙까지는 법률, 법 안에 들어가는데 그 외에 내부적인 거, 관악구 내부적인 걸로 훈령이 있어요. 훈령이 한 4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규가 2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규 같은 건 지침 같은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공공근로 사업을 할 때 요런 거를 좀 해라.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그 법에는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뭘 줄 수 있는 거죠. 지침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얘기라고 하고 훈령도 있고. 그래서 조례는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에 가갖고 찾아보면은 그 조례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가 자기 조례를 다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 사업과다 그러면 교육 사업과 관련된 조례가 옆에 쫙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조례가 싹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행정의 내용들을 만들고 또는 또 필요 없는 것 같은 거는 또 없애주고 이런 거를 해요. 예컨대 저희가 최근에 없앤 조례가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기반시설 관련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부터 돈이 있었기 때문에 몇십억이 있었기 때문에 다 소진되지 않았고 최근까지 갖고 있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못 쓸 거면은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이번 제 폐지하고 그 남은 3억 6천은 그냥 일반회계로 돌려라. 그래갖고 이제 일반회계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뭔가를 하려면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수반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역할 중에 이제 예산 감시가 있는데 이제 지방의원 활동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지방의원 활동과 연계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 의원이 크게 이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시와 통제인데 요 앞에 빠진 내용은 예산에 대한 감시와 통제예요. 예산 집행과 관련된 감시와 통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제정, 그 다음에 분쟁 조정도 하고, 그 다음 민원 해결도 하고. 자, 이제 정책 결정의 내용이 뭐가 있느냐.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저게 굉장히 강력했고, 특히 아까 강승환 님이 시의원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시계획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이제 많이 지나갔지만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정책 결정 의견 청취를 해요. 그러니까 구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전문성이 저희가 이제 도시건설위원이지만 뭐 도시건설위원회 뭐 건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안 돼요. 도시건설위원회 자기가 건축업자에서 들어오면 사실은 안 돼요. 제척사유거든요. 근데 들어와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시건설을 해와가지고 사업관계 같은 거 다 보고 공무원들 쪼아가지고 자기 이름은 아니지만 카메라가 있네. 자기 이름은 아니지만 다른 명의로다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분배를 해주는 거죠. 일들을. 네. 아니 그리고 뭐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이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도시계획 할 때 도로를 어디에 내야 될지 이런 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우리 저 지역의 시의원 중에 자기 집 앞에 길을 하나 이렇게 큰 길을 하나 이렇게 도시계획서는 거놨더라고. 근데 본인이 의원일 때 안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도시계획 선이 있으면은 본인은 의원 아니라도 민원을 또 하거든. 여기 도시계획 선이 있는데 왜 이거 안 하냐. 당연히 도시계획 선이 있으면 도로 건설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합당성이 있으면. 뭐 고상비가 많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지만은 그래도 계획선이 있고 나름대로 합당한 점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그 도로가 나면은 집 앞에 도로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올라.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눈이 뜨신 분들은 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재산 증식과 이런 거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구보다는 시가 훨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정책 결정 많이 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의견 청취를 많이 없앴더라고요. 제가 2002년 의원 할 때는 제가 지금 신도림동에 D큐브 지금 쫙 올라간 거 보셨죠? 테크노마켓 그거 할 때 제가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도면도 보고 막 이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의견 청취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도시의원은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의견 청취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또 우리 교도소 옮긴 데다가 한 48층 8개 동이 쭉 들어오는데 제가 뭐 그거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견 청취는 안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문제 등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현재로도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서울시 조례를 바꿔갖고 뭐 이렇게 정비계획을 만들거든요. 뭐 그런 거 관련해서는 뭔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추측은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막 많이 문제들 나가지고 최근에 또 우리 서울시 의장님도 우리 동네인데 저기 구속됐잖아요. 구속되셨잖아요. 그러게 저게 인터넷에 나와서 걱정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정책 결정과 그죠? 그 다음에 감시와 통제, 조례 제정 이런 걸 다 하려면은 지방의원이 되게 잘 모르는 분이 되면 불행이에요. 본인한테도 불행이지만 그 주민들한테 불행이에요.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의원이. 본인이 전문성이 없으면은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계속 내무위원만 했거든요. 안에 이제 총무, 그래서 이제 내부만 따지는데 제가 6년을 했어요, 내무위원만. 내무통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저를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2년만 있으면 바뀌거든요, 보직이. 근데 의원은
내리 6년을 한 데다가 그냥 한쪽 분야만 본 게 아니고 전체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내용을 많이 아니까 약간 이제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성은 있는데 제가 이번 하반기가 작년부터 도시위원이 됐는데 도시는 뭐 이렇게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큰 사업들은 다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뭐 편하다 그러고서는 있는데 사실은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는 학교를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법을 많이 알아야 돼. 사실은 다 법사항이더라고요. 근데 법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공무원들이 이게 맞고 이게 이렇다 그러면 아 그러냐고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도시위원 제대로 하려면 공부 좀 더 많이 해야겠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의원의 자질 중에 중요한 건 전문성이 꼭 있어야 된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지방의원이 돼야 되고 전문성이 없으면 노력해야죠.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성이 있어야 돼요. 지방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옳아갖고 본인만 많이 하는 분은 사실 의원이 되시면 안 돼요. 잘 들어주시는 분. 실제로 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주민들의 사정을. 그러니까 보통 의원 중에는 의원이 되려면 사실 남들이 저 사람 앞에 나가서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고 뭔가 주도성이 있다 보니까 막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을 우리가 이제 의원으로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옛날에 누구랑 똑같아. 내가 해봐서 다 아는데 내가 다 해봐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 들어보면 각각의 민원과 내용마다 다 그 하는 사연이 있고요. 또 그게 법이나 제도 한 가지로만 이렇게 문제가 안 풀려요. 아까 제가 경찰 얘기 말씀드렸지만 잘 안 풀리면 사실 또 뭐 경찰하고도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정보과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갖고 조정을 해야지 무조건 법으로 다 하면 요즘 사람들은 법을 너무 좋아해갖고 송사를 다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막 고소고발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 인생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피곤해요. 예. 그러니까 좀 의원이 분쟁 해결이나 민원 해결을 잘 하려면은 잘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상황을 쏙쏙히 알아야지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좀 돼요. 자, 그래서 지방의원의 역할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주민의 의사와 요구,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고 지금 뭘 필요하다고 하는지를 잘 듣고 가져와가지고 지방행정에 반영해야 돼요. 이때 지방행정에 반영할 때는 뭐 조례로 반영할 수도 있고 어떤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주민들이 하도 우리나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되면서 사실 원산지 표시를 뭐 하지만은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고 걱정을 많이 하고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밥 해 먹을 때는 안 먹어버리잖아요. 수산물. 그러면 수산물 하니까 안 먹고 그래서 좀 수산시장이 장사가 좀 안 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그러면 걱정을 하면 우리 가족은 안 해 먹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급식, 공공급식, 단체급식 하는 데는 그냥 만들어서 해줘버리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법적으로 뭐 할 수는 없지만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우려되는 일본 수산물 공공급식 금지 결의안을 하나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의원들도 신문에서 하도 떠드니까 아마 저는 그전에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활동을 했지만은 이제 다른 의원들은 이제 신문에 나와야 그때서야 이제 이거 뭐 그래 신문에 나오고 그러니까 다 뭐 당 상관없이 다 그거 해주겠다고 그래서 결의안을 하나 이번에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제 결의안을 보냈고 결의안을 보내니까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이제 그런 농산물, 수산물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검수하고 이건 지역 경제과에서 하거든요. 지역 경제과가 조금 움직였고 그다음에 위생과에서 이제 공공급식 같은데 특히 어린이 급식 관리 이런 데는 이제 좀 신경을 써서 회의도 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논의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쓰지 말라 그랬는데 논의하면서 좀 그럼 당분간 우리 어린이 급식
어린이집 급식에서는 좀 수산물은 좀 피하자. 뭐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은 이런 결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행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부 감시와 통제를 의원은 꼭 해야 돼요. 왜 의원을 뽑았냐? 근데 사실은 약간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 이제 주민분들께서 의정을 이제 감시하고 제대로 하나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의원을 왜 뽑아놨냐면 우리를 전체 주민을 위해서 이 정부 조직을 세웠고 이 정부 조직은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주민들을 모셔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관이라는 게 옛날부터 군림해왔고 정보는 다 이렇게 숨기고 이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하잖아요. 그거 감시하는 게 의원의 최고 역할이거든요. 근데 의원을 오래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벌써 의원을 먹은 지 꽤 됐고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게 생겨요. 뭐냐면 세상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네, 이게 돌아가는 행정도 단순하지 않고 주민들도 마음 안 같아. 주민들도 다 올바르고 정의롭고 바른 길로만 가야 되는데 민원들을 또 잘 들어보면은 이게 공익적으로 문제에 있어서 이걸 바꿔달라고 하신 좋은 너무나 훌륭한 시민들도 있는 반면에 나만 좀 어떻게 이걸 빠져가고 내 거 자기의 불편부당한 행위를 하면서도 나만 봐달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의원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의원을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요. 근데 하여튼 그러다 보면은 뭔가 쉽게 해결을 해야 돼. 이거를 좀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러면은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빨라요. 얘네는 뭐 돈도 갖고 있고 자기네가 어떤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국장이나 가장 이런 사람들이 좀 가지고 움직여주면 그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뭐냐면은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뭐 주민들은 나한테 큰 관심도 없는데 나 잘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국장이나 가장한테는 좀 잘 보여야 해주거든요. 뭘 같은 거 괜히 마음에 안 들어서 탁 틀고 안 해주면 피곤하거든요. 물론 이제 반대로 저같이 맨날 나가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공무원들 다 있는 데 가가지고 막 신상 발언하고 막 5분 발언하고 뭐 문제 제기하면은 피곤하니까 그렇지만은 들어주죠. 피곤하니까. 그런데 일반 의원들이 앞에 나가서 막 문제 제기하고 이런 의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이제 저기 지역도 가고 다 이렇게 짝짓기를 하죠. 나 충청이네, 나는 뭐 어디니 이렇게 하고 또 무슨 모임 이런 거 다 짝짓기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 감시와 통제가 잘 안 돼요. 특히 오래된 의원들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래 봤는데 인간인데. 그래서 아마도 의원을 막 오래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아무튼 지방의원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거는 감시와 통제를 집행부의 감시와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럼 나이가 제한이 없나요? 네, 나이는 제한 없어요. 연수도 제한 없어요. 예, 죽을 때까지 하셔도 돼요. 예. 뭐 근데 연료를 갖고 잘 하는 것도 좋고 불 좀 잠깐 꺼주셔요. 이게 지금 이거 관악구 폐기 운영과 관련된 거 지금 제가 그 의회에서 왔는데 뭐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도 이제 한 80일, 90일 이제 정도 평균 법적으로 80일 이상인가 회기가 열리고요. 그래서 보면 1월에 열리고 3월에 열리고 관악구는 1월에 임시회, 3월에 임시회, 5월에 임시회, 그 다음에 7월에 정례회. 이 정례가 오래 해요. 19일. 임시회는 보통 한 일주일을 해서 한 10일 사이. 그 다음에 9월에 임시회, 그 다음에 10월에 또 임시회,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정례회. 이때 정례가 제일 중요한 정례예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이번에 의정 평가하고 의정 감시할 요 11월 207회 정례회. 중요한 정례회죠. 이 정례회 때 하는 일이 예산을 다뤄요. 예산. 2014년도 예산. 예산을 다루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또 이때 같이 해요. 구로구 의회는 6월에 해요.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하는데 관악구 의회는 지금 이제 이 11월, 12월 이때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회기예요. 이때가 정례가. 네. 그래서 이 중요한 때에 이제 우리 의정평가단이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방의원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뭐냐, 이제 의정활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역할은 끝났고 의정활동으로 가면 조례 등 안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정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사, 결산 승인을 해요. 이제 아까 회기에 보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회기 안에 임시회 때 쭉 들어가는 활동들이 있죠. 1월에 하고, 3월에 하고, 5월에 하고, 6월에 정례하고, 그 다음에 뭐 7월인가 8월 하루 쉬고, 그 다음에 9월에 하고, 10월 쉬고, 10월 임시 잠깐 하고, 11월, 12월에 한다. 근데 이제 하는 게 다 이제 의정활동 이거예요. 이건데, 조례하고 안건 처리, 아까 했던 뭐 조례 새로 만들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또 하고 그래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해야겠다. 이거 넘어가서 설명한다. 조례 안건 처리를 하는데 임시회 할 때 이제 조례가 항상 임시회 때 조례가 많이 나와요. 이때. 임시회 할 때 이제 곳곳이 바꿔야 할 때가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정례할 때도 조례하거든요. 근데 보통 의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정례할 때 조례는 뭐냐면, 조례를 의원이 입법 발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안도 마찬가지, 의원이 입법 발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률은 누가 입법 발의를 하나요? 발의를 누가 하나요? 다 집행부가 하거든요. 집행부서가. 그래서 집행부서가 하는데, 정례 때 집행부서가 내는 조례는 약간 이제 조금 대충 가리고 빨리 통과시켜줄 거. 뭔가 이게 임시회 때는 이것밖에 안 하잖아요. 조례밖에. 그럼 막 의원들이 안건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검토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좀 통과시켜야 되는데 의원들이 까다롭게 굴 것 같다. 그러면은 정례 때. 왜냐면 정례 때 엄청 바쁘거든요. 뭐 행정감사해야지, 예산 봐야지, 막 의원들이 정신 없는데 조례를 검토할 그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 조례를 잘 봐야 돼. 뭐가 왔는가. 의원들은 혹시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할 만한 조례를 살짝 넣어갖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관악구의회예요. 관악구의회가 조례 등 안건 처리한 걸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저기 관악구 의회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해보시면 다 나와요. 목록이 다 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2010년에는 67건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2010년은 처음 당선된 해니까 6월부터 12월까지겠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좀 많이 했어요. 107건. 그 다음에 2012년에는 85건,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이제 올해까지 46건인데 많이 적네요. 근데 이게 9월까지니까 아직 10월도 있고 등등하니까. 근데 관악구회가 일을 많이 했네. 총 합하니까 몇 건이더라? 300 몇 건이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악구회가 많이 했네. 근데 보니까 모든 안건을 다 넣었더라고요. 회의록 서명 의원 정하는 건 이런 것도 다 이 건에 넣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보실 거는 의원 발의한 조례가 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시는 게, 본인이 이제 이 행정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만드는 조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의원 생활 오래 하면서 약간 조례에 대해서는 좌절을 좀 했는데, 주로 집행부가 조례를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조례를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는 사실은 주민들이 이런 행정들이 필요한 것 같으니 좀 해주세요 하고 뭔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조례는 이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제 2010년도고, 제가 학교급식 지원조례 2003년도에 했거든요. 훨씬 전부터죠. 근데 그때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어요. 학부모들이 학교급식 좀 지원 좀 해라. 우리 급식비 내고 하는데 지원 좀 하고, 위탁급식 하지 말고, 업체가 와가지고 급식하는 거 하지 말고 직영급식을 좀 하도록 유도를 해줘라.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직영급식 이렇게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냐면, 집행부가
지방의회, 구의회를 입법기관으로 생각을 안 해요. 조례를 제출하면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아, 니네 무슨 지방의회에서 무슨 조례를 내냐. 거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안에서 그 조례를 부서에서 내면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구청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해서 오는데 의회는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조례규칙 심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의원들이 곧 입법기관이니까 특별히 법령에 위반되는 법령과 충돌나는 것만 아니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집행부는 항상 별로 의원들이 낸 조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심의위원이라고. 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6대 들어가지고 조례를 몇 개 못했어요. 주민들 요구하는 것만 좀 했어요. 동물보호조례라고 동물보호조례 하나 이제 제가 해가지고 좀 많이 알려졌고, 왜냐면 이제 그 동물들 다 등록하잖아요. 요즘에 옛날과 안 같이 다들 집에 반려견이 다 있어가지고 이게 근데 또 버리는 개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동물 등록제 시행하면서 동물보호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 했고, 저는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 길고양이가 그냥 그거 발정음 내면은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옛날부터 중성화 수술을 해요. TNR이라고 중성화 수술을 해서 그게 이제 암컷, 수컷 다 하는 거예요. 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이제 그거 생식기를 제거해가지고 번식을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발정음을 안 내고 그 다음에 오래 못 살아요. 고양이가 좀 있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옛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서 죽이라는 거야,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 그런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그 여성분들이 있어요. 캣맘이라는 캣맘. 그래서 구로구에 캣맘회가 있어. 동동구로모라고. 이름이 동동구로모라는 조직인데, 그 조직이 와가지고 막 나한테 동물 보호조례가 길고양이 관련해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조례를 하나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교육 지원을 해줘라. 요즘에 애들이 아토피도 많이 생기고 전통 음식 안 먹잖아요. 다 무슨 패스트푸드만 먹고 이러니까 애들 건강도 안 좋아지고 비만 늘고 이러니까 식생활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제가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주민들의 요구와 내용이 있으면 조례가 되는데 그냥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점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조례 발의안 얼마나 발의했을까 의원들이 별로 안 했을 거고, 했어도 좀 그 조례가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의원들이 진짜 활동 잘하나 안 하나는 이걸로 평가가 돼. 구정질의. 구정질의는 뭐 하는 거예요? 구정질의는 집행부가 어떤 잘못된 행정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시정해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악구는 우리보다 좋더라고 보니까. 구정질의를 3월에도 하고, 그 다음에 7월에도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도 해. 이렇게 자주 하잖아. 구로구는 구정질의를 한 번밖에 안 해요. 1년에? 네. 옛날에 안 그랬는데 5대 때 뭔가 잘못 길이 들려서 제가 4대 할 때는 자주 했거든요. 2번씩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기를 해서 아니 구정질의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얘기는 했는데 구정질의를 자주 해야 집행부가 긴장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검색을 해보시면 구의 홈페이지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구정질의 어느 의원이 몇 건 했나 나와요. 그래서 제가 관악구 해봤어. 근데 구정질의 빵건이 근데 이거 여기서 써서 미안하네. 안 썼어야 되나? 근데 0건 너무했어. 어떻게 한 번도 구정질의를 안 하죠. 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구정질의 하는 게. 근데 보니까
요 양반 전익찬 이 양반하고 임춘수 이 의원들은 아마 의장부의장이었던 것 같아. 보통 때 의장부의장은 부정질을 안 하죠. 그리고 요 양반들은 왜 안 했는지 몰라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한 건 한 의원도 몇 명 계시고 2명인가 계시고 다 10건 이하로 하셨어. 아니 1년에 부정질의가 그죠? 아까 세 뭡니까? 번이나 있는데. 부정질의가 지금 3번이나 있는데 4번이에요. 4번이나 있는데 그리고 부정질의 할 때 한 번 할 때 한 건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심지어 부정질의가 뭐 이렇게 국별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청장 질의도 있지만 구청장한테도 한 2가지씩은 질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별로 있으니까 국마다 하나씩 하면 전 한 번에 10건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지방신문 기자들이 뭐라고 썼냐면 아니 우리 부의장이 홍준호 의원 저기 출연료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주 나와서 부정질의 하냐고. 근데 그게 기사가 돼가지고 되게 웃긴 게 있었는데 아무튼 0건 하신 건 너무 하시고 그 다음에 10건 이하로 하신 분들도 너무 하시는 분이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튼 여기서 보니까 부정질의 10건 이상 한 의원이 3분 계시더라고. 한 분 아까 오셨던 이동영 의원 19건 최다. 그 다음에 나경채 의원이 15건, 조비아 의원이 11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은 거기 검색해갖고 이렇게 보시면 나오고요. 동영상도 요즘 다 올려놔요. 동영상도 의회에 가면 그러면 이 의원이 무슨 부정질을 했나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의정 평가하는데 사실 다른 거는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데 부정질의 하는 거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그 의원이 제대로 하는 의원인지 아닌지 진짜 금방 답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죠. 12월 달에 있는데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뭐냐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뭔가 불법 부당하게 하진 않았는지 뭔가 문제는 없었는지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처음 의원 돼갖고 행정사무감사 엄청 의욕적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그게 내용들이 많으니까 의원은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아는 게. 행정감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려면 제보를 많이 받아야 돼요. 공무원 내부 제보. 여기도 보면 공무원도 이게 정말 불평부당하기 때문에 의원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는 정의파 공무원도 있고 또 이게 불법부당하게 했는데 뭔가 평가를 잘 받고 있어. 근데 나랑 같은 적인데 승진과 뭔가 관계가 있어. 그러면 저 인간이 불법하게 해갖고 승진을 나보다 먼저 점수를 잘 받아. 그러면은 얘는 의원한테 와서 꼰질르고 싶은 거예요. 저거 잘못했는데 말이야. 그런 게 있더라고. 이 인간 사회에서는.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보가 와요. 그러니까 정의파 공무원도 있어. 정확하게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걸 고쳐주세요. 오는 것도 있고 잘못됐지만 자기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을 거지만 아무튼 내가 나보다 먼저 이 사람이 승진되거나 이거는 못 보겠어. 그래서 오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그거고 이게 이제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다 만들 거예요. 이런 게 나와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보고서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공무원이 내부 내부 고발자. 내부 고발자. 아니 뭐 의원 지금 의원 활동하실 건 아니라서 잘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이제 이거 있는데요. 이거가 그 2013년도 결과 보고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 왜 보시려고 하면 올해도 또 똑같은 레포트를 하실 의원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좀 어떤 것들이 지적됐는지 한번 내용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뭐 여기 관악주민원에서 구하실 수 있으면 파일로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동영 의원님이나 뭐 나경채 의원님이나 뭐 젊은 의원님들 중에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제공하면 그러면 이거 좀 교양 삼아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또 구로구 거니까 저기고. 그 다음에 이 감사의 방법도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구로구에서 4대 때 해보니까 그게 이제 위원회별로 하거든요. 이제 구로는 뭐 도시건설위원회, 내부위원회 그러면 위원회별로 그 해당 과 국장, 과장이 와가지고 이제 감사를 받아요. 감사를 받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정감사처럼 불러가지고 청문식으로 다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서류 감사인데
와가지고 뭐 누구 팀장 와 하고 이제 서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사실 감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걸 감사라고 할 수 있냐? 1대1 대면 감사를 감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사실 업무 파악은 잘 되겠죠. 근데 감사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뭐 제보 받아가지고 자료 축적했을 때는 이제 그걸 감사를 했지만은 1대1 대면 감사 안 돼서 6대부터는 제가 청문 감사를 하자. 청문식으로 불러서 미리 조사를 하고 의원들끼리도 이제 역할을 나눠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감사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청문식 감사를 도입을 했어요. 부로구는 관악구도 청문식 감사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부로구는 도입을 해서 이슈를 가지고 했는데 첫 때 이슈는 저희는 옴부즈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옴부즈맨이 있어서 그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감사 옴부즈맨이 돼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이 있지만은 감사실은 다 내부적인 자기네끼리끼리 하니까 크게 문제가 봉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옴부즈맨은 구청장도 감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청장이 본인의 의지로 나도 감사해라. 그래갖고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자신있게. 근데 그 옴부즈만 중에 한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이 사람이 그 옴부즈만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입장을 대변을 해가지고 이걸 하면서 뭔가 처리를 하면서 또 변호사니까 사건을 수임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을 청문회식 감사를 했어요. 옴부즈만 감사실 감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그만둬라. 당신 나가라. 이렇게 이제 했고 다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 친구가 이제 8월에 그만뒀죠. 변호사가 옴부즈만을 그만두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장이 개방형 감사라고 해가지고 직접 이제 공무원 중에 우리 내부 공무원이 아니고 감사원에 일하던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퇴직한 감사원 그 감사 담당과 왔는데 이 감사 담당관이 너무 이게 그런 청년 결백 이렇게 해서 다 기강을 세워야 될 그 사람이 본인이 엉뚱하게 출장비를 부당으로 청구해가 계속 해먹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일반적으로 출장비를 부당 수령해갖고 그걸 급여처럼 가져가거든. 급여가 적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걸 감사해야 될 감사실장이 감사원에 온 사람이 감사원에 근무하다 온 사람이 본인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언론에 막 때리고 막 그거 제가 구정질하면서 그 방송에 나오고 막 띄워놓고 막 그랬죠. 뒤집어졌는데 그 사람도 그때 이제 청문감사를 시켰어요. 와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감사에 앞장서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실장이 감사 담당관이 어떻게 이게 부당하게 출장비를 부당 수령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 그 양반은 이게 좀 관례적으로 해왔었고 어쩌고 그래갖고 의원들이 다 알아버렸잖아. 저 사람 본질은 감사실장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보내게 됐어요. 그 사람도 그래서 물론 이제 임기는 마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다음에 임용되진 않았죠. 그래서 감사의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 만약에 이제 1대1 뭐 면접식 감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감사에 관악구 의원들이 감사하는 걸 잘 살피셔가지고 어떻게 잘하나 방법적인 어떤 것도 좀 제안해 주시고 하면 좋아요. 그럼 청문 감사하는 이런 뭐 어디 운정조회 같은 데 구성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했어요. 청문 감사로 하자 해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의사팀에서. 네, 의사팀에서 세우는데 거기서 이제 감사의 방법 중에 청문식 감사를 도입하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관악은 먼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네, 청문식 해요. 청문식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산 심사 및 결산 승인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이제 예산안이 넘어오면은 그걸 심사하는데 사실은 의원들은 제가 이제 올해 의원을 하다 보니까 그때 넘어온 예산 심사하는 의원은 약간 그거 가지고 그때서 보는 의원은 조금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의원이고요. 아까 의원이 한 2, 3년 차 되면 의회가 이게 행정부가 돌아가는 걸 다 알잖아요. 진짜 예산은 언제 짜냐면 행정부가 9월에 다 짜요. 부서마다 다 내년 사업이 내야 무슨 사업이 그 사업 예산 다 짜거든요.
그때 개입해가지고 필요한 거 얘기하고 막 이래야 돼요. 결국은 예산 심사 때 오면 내가 못 챙겼는데 이상하게 선심성 예산이거나 필요 없는 어떤 예산이 올라왔다. 그러면 심사할 때 삭감 무조건 삭감. 의원은 삭감은 확실히 권한이 있어요. 삭감. 근데 편성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뭘 해주겠다. 갑자기 어떤 예산을 만들어주겠다. 그럼 약간 편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서로 합의하는 거야. 집행부한테 야, 나 이거 삭감한 거 이거 살려주고 내가 좀 봐줄 테니 요것도 만들어줘라. 그리고 서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원래 의회는 편성권은 없어요. 심사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삭감을 잘하는 의원, 삭감을 제대로 잘하는 의원이 제대로 된 의원이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이죠. 뭐 해주려고 자꾸 하는 의원은 이상한 의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뭘 해주려고 하면 예산대가 아니고 지가 진작에 집행부 공무원하고 얘기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내년 사업을 이미 만들어야지. 예산 편성 벌써 넘어왔는데 그때서야 조정해갖고 뭐 하려고 하는 그거는 의정활동 잘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은 승인을 해요. 승인. 결산은 뭘 손댈 수가 없거든요. 다 쓰고 난 걸 다 이제 검산을 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산은 보면 6월에 해요. 결산을 이때 이제 정리할 때 여기 이제 세입 세출 결산 여기 승인 이때 하는데 정례 여기 7월이네. 이때 하는데 이미 다 써서 정산한 거기 때문에 다 보고 어떤 내용을 뭐가 잘못됐고 이제 이런 것만 할지 그때 결산 때 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결산을 제대로 보는 의원이 진정한 의원이에요. 뭐냐면 예산은 얼마를 세웠지만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래서 남았는지 부족했는지 어떤 걸 조정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다음 예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산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의원들이 결산을 잘 안 해요. 잘 큰 관심을 안 써. 그리고 사실상 이 결산 승인이 올라오기 전에 그 결산 심사위원이라고 따로 뽑아요. 세무사 한 3명하고 의원 1명, 의원이 이제 책임 의원인데 그래가지고 집행부 재무과 그러니까 지출은 다 재무과가 하면 재무과랑 이렇게 이제 결산 쭉 이제 모든 서류를 다 보는데 근데 그때 결산 심사 의원이 제대로 봐줘야 되는데 보통 돌아가면서 해요. 결산 심사 의원 한 20일인가 15일인가 그거 보는데 그런데 그때 그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은 또 그때 세무사 전문적인 세무사 회계사들이 다 본 건데 쓰고 난 건데 뭘 봐 하고 막 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제대로 그때 봐줘야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예컨대 2010년도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내년 14년도에도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만 승인을 안 해고 부결을 해줬더라고. 부르고도. 구청장이 바뀌었거든. 그리고 그때 의원들 중에 이제 구청장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쪽 당이었다가 아닌 걸로 넘어갔어. 의장이. 그러면서 그걸 부결을 했어요. 근데 부결했다고 뭐 영향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한번 부결했다고. 그래서 관악구는 어땠는지 한번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뭐 정권이 바뀐 적은 없잖아요. 계속 한 정당이 쭉 해왔죠? 있어요. 있어요? 네. 그때 한번 보면 어떻게 됐는지 재밌을 것 같네요. 제가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1시간만 뭐 지루하시진 않으셨죠? 네,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날게요. 의원들이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연구단체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4대 할 때 2002년도 좀 몇 년 지나가지고 연구단체를 만들어가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연구단체를 제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명 의원들 좀 젊고 똘똘한 의원들 모아서 연구단체 할래요. 연구단체 하려면 조금 예산도 좀 수반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계획서에서 올렸는데 그때 의장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의원을 다 연구단체에 넣어라. 모든 의원을 연구단체에 넣으면 연구단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젊은 의원 3명 있었어. 제대로 연구할 만한 의원 3명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희 셋이 다 따로 하나씩 만들어라. 그래갖고 연구단체에서 예산 나오면 예산 배분해서 그 예산을 쓰도록 해라. 개인 지급은 안 되냐. 그래갖고 결국 제가 4대 때는 의원연구단체를 못 만들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여기다 써놓고 뭐 무슨 연구 구로구 무슨 의원연구단체에서 누구 초빙해갖고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세미나 이런 거 못했어요. 다른 의원들이 못하게 한 거죠. 사실상. 그거 하면은 지네들만 이제 니네만 잘났냐 이거지. 우리는 뭐냐? 같이 해줘. 아 그럼 같이 해주면 좋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은데 공부를 안 해주시니까 그게 문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의원연구단체 많이 만들고 관악구도 아마 2개 만들었고 아마 활동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아까 설명 중에 국회랑 같이 설명한 것 중에 빠진 게 뭐냐면 부의원들을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질과 역량이 없다고. 민주성이 없는 건 욕먹어야 돼. 들어야 되니까 전문성이 없는 걸 가지고 그 본인을 너무 탓하면 사실은 의회에 오지만 그 전문성을 배가할 뭐가 없어요. 전문위원실이 있지만은 전문위원들 그냥 공무원일 뿐이에요. 이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해갖고 하느냐? 제가 처음에 4대 때 돼갖고 해보니까 전문위원이 과장하다가 오거든요. 또는 또 구청장이 야 너 전문위원하다 과장으로 와. 그럼 또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전문위원이 의원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겠냐고요. 네, 의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집행부 단체장 구청장한테 찍히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의원 저랑 뭐 얘기를 많이 막 이렇게 충돌하면서 전문위원을 했다가 이 양반이 되게 괜찮은 양반이라 좀 바뀌었어요.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도 보고 집행부한테도 뭐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당장 구청장이 발령을 동장으로 구로일동 동장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문위원실이 좀 부실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많이 지원해주는 게 필요해요. 의원들이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저거는 제도적인 문제도 하나 껴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천을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정당에서 의원들을 활동할 수도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원을 해줘야 돼. 아니 중앙당에서 다 우리가 제대로 하라고 국고보조금 주잖아요. 정당한테 국고보조금 주잖아. 사실 국고보조금 국회의원한테는 큰 거 없어. 국회에 가면은 국회 그 사무처에서 지원을 너무나 잘해줘. 게다가 국회의원 자신이 보좌관이 9명 있잖아요. 지원 인력이 9명 있잖아요. 정책 보좌관부터 비서까지, 기사까지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바보를 갖다 놔도 할 거예요. 국회의원은. 왜냐하면 그렇게 지원을 다 하니까 얼굴마다만 하면 돼. 근데 지방의원은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있는 전문위원실도 도와주지를 못해. 구조상.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없애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고 이러는 게 현실인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지방의원의 활동 역량은 그 개인의 자질에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러면 열심히 본인이 의원 활동 제대로 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뭐. 안 그러면 욕먹으니까.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